딸아, 그날만큼은 절대 안 된다. 65세 은퇴 경찰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5세 간호사인 딸 지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 첫 기일을 앞두고 벌어진 이 갈등이 나중에 얼마나 큰 비극을 막아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정의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한 아버지가 딸을 지켜내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엄마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엄마,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내일이 바로 첫 기일이었어요. 엄마 생전에 제사만큼은 꼭 지내라고 당부했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응,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재료부터 사자. 엄마가 좋아하던 나물들도 사고.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강인해 보이는 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혹시 지연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주머니에서 여행 일정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려한 컬러로 인쇄된 해외여행 팸플릿이었어요.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시네. 어머니 평생 소원이었다고. 지연은 일정표를 받아들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여행 출발일이 바로 내일, 엄마의 첫 기일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엄마 첫 기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께서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첫 기일을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남편의 우유부단한 대답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지연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시댁에서 내일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첫 기일인데? 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절대로 그날은 비워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제사 걱정이 아닌 더 깊은 우려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정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이건 정말 안 돼요.
엄마 첫 기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부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이날이어야 할까?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왔구나. 잘 왔어, 앉아.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여행 말씀 들었는데요. 그래, 좋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던 유럽이야.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 로마도 구경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뜬 아이처럼 신났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내일이 저희 엄마 첫 기일이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인자했던 미소가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지연아, 죽은 사람 제사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지만 첫 기일이 뭐 그리 대수냐?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더 잘 전달될 거야. 구름 위에서 하는 기도가 더 가깝지 않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있을까요?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겨우 1년인데 그 첫 기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어머니, 그래도. 지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갈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 같다는 생각이 지연의 머릿속에 스쳤어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산 사람이 우선이야. 엄마도 천국에서 이해하실 거야.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엄마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지연아,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보다 시댁 일이 먼저라고.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엄마 첫 기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정말.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무시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은 팽팽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내 아내가 우리 여행 가는 걸 반대한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당신까지 그래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하루 이틀 늦춰서 제사 지내면 안 돼? 안 돼요. 기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고지식한 게 아니라 예의예요. 최소한의 도리라고요. 부부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만해, 둘 다. 지연아, 한 번 더 생각해봐.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의 첫 기일을 포기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민이 그저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걸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꿈속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지연은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엄마의 첫 기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여보, 일어났어요? 남편이 눈을 뜨며 하품을 했습니다. 몇 시지? 7시요. 이야기 좀 해요. 지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남편도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뭔데? 저는 절대로 여행 못 가요. 엄마 첫 기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게 떠올랐어요. 지연아, 우리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현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 첫 기일을 무시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은 시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부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격해졌어요. 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도 무시할 수 없고, 너도 무시할 수 없고, 중간이 어딨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무슨 중간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라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이요? 부모님 제사를 지키는 게 극단적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들아, 지연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혼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에 남편은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아, 제발 좀 양보해줘. 한 번만. 양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양보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시댁 행사는 다 참석했잖아. 명절마다 시댁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온갖 집안일 다 했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요? 그럼 엄마 제사 지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지연아, 어떻게 됐냐? 오늘 시장 가기로 했는데. 아빠, 그게.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박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시댁에서 여행을 가자고? 네,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지연아, 잘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경찰로 살면서 단련된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만약 내가 그날 시댁이랑 여행을 가면 그 순간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빠, 나는 진심이다. 엄마 첫 기일을 버리고 여행을 간다면 너를 딸로 인정할 수 없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들었죠? 아버지 말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당신 어머니가 한 말이 더 심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지연과 남편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파였어요. 각자의 가족을 등에 업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첫 기일을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은 그날 회사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어쨌다고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 지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위암 3기래.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었어요? 한 달 전쯤.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한 거야.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고.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이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한 것일까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요? 어머니가 말리셨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진단서 좀 보여주세요. 뭐? 진단서요. 그런 중요한 병이면 진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서. 그럼 어머니께 부탁해서 보여달라고 해요. 지연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어머니 걱정을 해야 할 때 아니야? 지연은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진단서를 보여달라는 당연한 요청을 피하려고 할까요? 중요해요. 이런 일은 정확히 알아야죠.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의심이요? 당신 어머니가 암이라는데 확인하고 싶다는 게 의심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안 돼.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돼요?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어. 남편의 설명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지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럼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그게 대학병원인데. 어느 대학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아니, 연세대병원. 남편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정확히 어디예요? 왜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했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꼬치꼬치요? 가족의 병에 대해 묻는 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부부의 대화는 다시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뒤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지연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암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갑자기 웬일이야? 시어머니는 별다른 내색 없이 지연을 맞았습니다. 암 환자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걸 말했구나. 정말이세요? 위암이라고 들었는데.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럼 진단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는지도 알고 싶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진단서? 그런 걸 왜 봐? 어머니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제가 간호사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은 무슨 도움이야? 그냥 믿으면 되지.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가족의 관심을 반가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알아야죠. 알긴 뭘 알아. 의사도 아닌데. 저도 의료진이에요. 간호사라고요. 간호사가 의사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혹시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그런 건 너가 알 필요 없어. 저도 가족인데요.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너는 왜 가족을 못 믿냐? 왜 증거를 요구하냐?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 입으로만 걱정한다고 걱정이야? 정말 걱정된다면 내 말을 믿어야지.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아픈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왜 여기 있어? 아들아, 내 아내가 나를 의심한다.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하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고자질하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어머니가 힘드시잖아.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알긴 뭘 알아. 가족을 믿지도 못하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됐어. 이제 그만 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지연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어머니를 괴롭혀? 괴롭힌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 가족도 못 믿는 거야? 당신도 어제 병원 이름을 제대로 대답 못했잖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집에 가. 어머니가 더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의 반응, 남편의 일관성 없는 대답, 진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어쩌죠?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로서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어요. 평생 경찰로 일한 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지연아. 무슨 일이냐?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해요. 뭐라고? 위암 3기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했던 거라고 해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오랜 경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뭔가를 포착했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러니까 그게.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준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가족도 못 믿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지연아, 그거 이상하다. 박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봐온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확인하겠다는데 왜 안 보여주냐? 더군다나 너는 간호사잖아. 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어느 병원인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정확한 병원 이름 말이야. 남편은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서울대병원이라고 했다가 연세대병원이라고 했다가 그거 봐라. 거짓말하는 놈들 특징이야. 말이 계속 바뀌어.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만약 정말이라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거면.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박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시댁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것도 큰 걸 말이야. 큰 걸이요? 응. 단순히 여행 가는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목적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진행 중이야.
그래서 내가 방해되는 거지. 무슨 일들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엄마 제사를 고집하는 게 시댁한테는 큰 걸림돌이라는 거야.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심해라. 그리고 절대로 시댁 말에 휘둘리지 마라. 네.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건 절대 가면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요? 해외여행이 왜 위험해요? 일단 나가면 돌아오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지연아, 아빠 말만 믿어라. 경찰로 30년 넘게 일한 내 직감을 믿어. 박도연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고 딸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빠.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라. 언제든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로 시댁이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해외여행이 왜 위험한 건지, 시댁이 숨기고 있는 큰 일이 무엇인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공범인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지연은 남편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암 환자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인 지연은 병원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지만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먼저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정보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해당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분이 없으시네요.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연세대병원에도 전화해 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까지 전화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대학병원에도 암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의 첫 기일을 망치려고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연의 간호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지금 당장 텔레비전 켜봐. 너네 시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지연은 급하게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관련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해외 은닉 혐의로 건설 대표 김 씨와 그 가족들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은 시아버지의 회사였어요. 그리고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핑계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도피였다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여행 제안, 엄마 기일과 겹친 날짜, 암 진단 거짓말, 진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연아, 뉴스 봤냐? 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시댁이 수십억을 빼돌려서 해외로 도피하려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여행을 갔다면 저도 같이 잡혔겠네요. 그럼 공범으로 몰렸을 거야.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빠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경찰 동료들한테서 정보를 들었었어. 그래서 내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확실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걱정할까봐. 지연은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수년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은닉해왔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족여행을 핑계로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속았던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의 첫 기일을 지키겠다고 고집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셈이었어요. 지연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딸을 지켜주신 것 같았어요. 뉴스 속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텔레비전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건설 일가의 해외 도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들은 가족여행을 가장의 불법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 체포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의 인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들이 은닉한 비자금은 총 1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숨겨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0억이라는 거액에 지연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리면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니.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몇 달 전부터 가족 해외여행을 핑계로 준비해 왔으며 심지어 가족 중 일부에게는 거짓 병명까지 대면서 출국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짓 병명이라는 말에 주목했어요. 시어머니의 가짜암 진단이 뉴스에서까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들이 가족 구성원까지 속이면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까지 연락해 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뉴스 봤는데. 정말 몰랐어? 시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은 하나하나 대답하기도 지쳤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지연아, 괜찮냐? 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면 더 이상했지. 너 같은 애가 그런 일에 연루될 리가 없어. 박도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여행을 갔다면 생각하기도 싫다. 지금쯤 너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었을 거야.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의 첫 기일을 지키겠다고 고집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쯤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절대 여행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만약 틀렸다면 괜한 갈등만 생겼을 거고. 아버지의 신중함이 결국 지연을 구해준 셈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추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설 관계자들은 이미 몇 명이 더 검거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여행을 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괜찮다. 아빠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부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이 무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빠, 정말로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결혼할 때부터 시댁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상하다고요? 응,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을 서두르더라고. 그리고 시아버지 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 박도연은 평생 경찰로 일하면서 터득한 직감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어.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몇 달 전에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어. 경제범죄수사대에 있는 놈인데 내 시댁이 수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지연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 만약 내가 여행을 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댁의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대. 그리고 출국 계획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럼 처음부터 체포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증거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공항에서 검거하기로 했었나 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그런데 아빠 남편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지연에게는 가장 궁금하고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글쎄, 그건 수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은데.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정말요? 시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 아들이 도왔을 가능성이 높아.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널 지켜준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자신을 구해준 것 같았어요. 엄마 첫 기일을 지키겠다고 고집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네요. 그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박도연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겠지.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요? 응, 너도 가족이니까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연은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뭘 아빠가 딸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들을 상의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아, 힘들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아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시간들, 이혼 절차, 언론의 관심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지연은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남편도 3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다행히 지연은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되었어요. 아빠, 제주도 가요. 어느 봄날 지연이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갑자기 엄마가 생전에 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 대신 가는 거예요. 박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다시 밝아지는 모습이 기뻤어요. 좋지, 가자.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더 잘 전달될 거야. 그때는 황당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 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삶? 더 정직하게, 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빠처럼. 박도연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애였어. 잠시 흔들렸을 뿐이지. 숙소에서 지연은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를 써요. 제주도에 왔어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그곳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도 끝났고 큰 사건에도 휘말렸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엄마의 첫 기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도, 위험할 때 경고해 주신 것도 모두 저를 위해서였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정말 망가졌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더 정직하고 더 용기 있게 살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빠도 잘 돌봐드릴게요. 사랑하는 딸 지연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지연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뭐 생각해요? 엄마 생각해.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글쎄, 잘했다고 하겠지. 딸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부녀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뭘 당연하지.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엄마의 목소리 같았어요. 잘했다, 내 딸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옆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착한 마음은 결국 보호받는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